안녕하세요. 나합격 금속재료 산업기사 시리즈 파트 3의 금속 열 처리를 같이 공부하게 된 가람쌤입니다. 이 금속 열 처리 파트는 크게 6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 처리 개요, 일반 열 처리, 열 처리 응용, 열 처리 생산 설비, 그리고 제품의 검사, 안전 관리까지 이렇게 6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챕터를 같이 공부해서 금속 열 처리 부분 반드시 문제 잡을 수 있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열처리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개요다 보니까 이 챕터 1을 한 강에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함축해서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금속 재료는 고유의 변태 온도에 의해 조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며 기계적 성질이 변합니다. 또 이러한 이제 화학 조성이나 가공 방법이 같더라도 가열 후에 유지 시간 그리고 냉각 속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열, 유지, 냉각의 3요소로 조작해서 내가 필요한 최고의 성질을 발현해내는 게 열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열처리의 기초 이론과 열처리 조직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개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열처리의 정의, 냉각 방법, 변태, 항온 변태, 또 연속 냉각 변태, 마텐사이트 변태를 우리 이번 시간에 주요 키워드로 이제 꼽았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유심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처리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 종류 중에서 이제 열처리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열처리는 금속 또는 합금의 가열, 유지, 냉각, 열처리 3요소죠. 의 조작으로 재결정, 원자의 확산, 상변태를 이용해서 요구되는 성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열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 조작의 3요소는 가열, 유지, 냉각.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가 3개면은 굉장히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산업인력공단 문제가 사지선다죠. 여기에 뭐 헛소리 하나만 만들면은 내가 원하는 문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중 열처리 조작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가열, 유지, 냉각하고 하나, 말도 안 되는 거 뭐 경도 뭐 이런 거 해준다던가, 가열, 유지, 냉각 하나, 뭐 말도 안 되는 거 합금 뭐 이런 거 해준다던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그 가열, 유지, 냉각 이렇게 요소가 3개다 하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키워드에 보면, 핵심 키에 보면 열처리의 3가지 원인 있죠. 재결정, 확산, 상변태, 변태라고도 하고 상변태라고도 하는데, 이 재결정, 확산, 상변태를 이용해서 내가 요구되는 성질을 만드는 게 이제 열처리 기술의 목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과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의 목적과 방법. 목적은 강도, 경도를 증가, 내가 뭐 단단한 재료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에 합당한 뭐 QT 열처리나, QT 열처리 이제 캔칭 템퍼링 열처리죠. 뭐 이런 이제 또 다른 이제 특수 열처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도, 경도를 증가시키는 게 열처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연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닐링이나 풀림 같은 말이죠. 어닐링, 풀링. 내가 이 풀림 처리를 해서 연화를 시킬 수도 있고, 미세화나 균질화를 통해 분림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림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능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세화나 균질화 이런 단어 있으면은 무조건 헷갈리지 말고 분림, 노멀라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만약에 분림이다 하면은 노멀라이징, 분림, 소준 해가지고 3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은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어닐링도 마찬가지죠. 풀림보다는 어닐링이라는 용어를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차관점 두셔서 내가 이제 그 어떠한 규정인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미세와 균질화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분림, 노멀라이징. 가공에 의한 응력 제거. 응력 제거는 중간 어닐링이나 이제 변태점 이하 온도에서 연화 처리를 통해서 이제 가공에 의한 응력 제거.
또 템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퍼링도 가공의 능력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변태점 온도 이하다. 유일하게 변태점 온도 이하에서 하는 건 템퍼링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줄 필요가 있고요. 조직의 안정화는 어닐링, 템퍼링, 심냄 처리와 템퍼링의 혼용을 통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또 내식성 개선하거나 표면 경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성질을 구현해내는 게 열처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변태점에는 이제 금속 앞에 재료 일반에서 배웠겠지만 A0부터 A4 변태까지 있죠. A4, 이거 밑에 거 A4입니다. 그래서 A0 가끔 문제 나옵니다. FE3C 시멘타일 때 자기 변태. 그리고 또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게 A2가 또 많이 나오죠. 자기 변태. 얘 둘은 자기 변태예요. 그래서 원자의 결정 격자의 이제 그 결정 구조의 변화를 전혀 일으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결정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자기 변태라고 A0와 A2는 알고 계시면 되고, A3, A3, A1, A4, 1, 3, 4는 동소 변태로서 이제 결정 격자의 변태가 일어나는 확산 변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열처리의 종류 네 가지가 있죠. 열처리의 종류 네 가지. 우리 풀림, 불림, 담금질, 뜨임, 이렇게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뭐 용어를 좀 많이 쓰이자면은 이제 얘를 또 옛날 일본식 표현에서는 소둔이라고도 하고, 얘는 소준이라고도 하고, 얘는 담금질 어디 담근다 해서 소 들어갈 입자 소입이라고도 하고, 얘는 수려하게 한다 해서 소려라고 합니다. 요 앞에 소자는 다 연소할 때 소자예요. 태울 소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식 표현이 있고 한글식 표현이 있고 영어식 표현이 있는데,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영어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처리 업계에 나가고 싶다, 이쪽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하면 어닐링, 노멀라이징, 퀸칭, 템퍼링, 이렇게 영어식 표현이 입에 좀 붙어야 현장에 갔을 때도 잘 적응하고,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이 열처리 부분이 은근히 면접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선배들이 삼성의 S그룹이라고 합시다. S중공업에 들어갈 때 이 열처리의 네 가지, 기본 열처리 네 가지에 대해서 방법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면접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이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금속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닐링 목적은 연화죠. 어떻게 하냐? A3에 또는 A1에서 20에서 30도까지 가열한 후 중요한 것은 선행이죠. 선행. 천천히 냉각해서 얘가 조직이 충분히 성장해서 물렁물렁 할 수 있게, 연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풀림, 어닐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불림은 목적이 표준화 또는 균질화라고도 합니다. 균질화. 이게 이제 불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법은 A3 또는 ACM 점에 50에서 60 이상으로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공냉이죠. 공기 중에 냉각해서 표준된 기본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불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멀라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캔칭, 담금질이라고도 하죠. 얘는 경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3선 이상 30에서 50도, 그리고 A1 이상에서 가열한 후, 요 A3, A1 풀림이랑 온도가 같죠. 풀림이랑 온도가 같습니다. 얘는 온도가 좀 차이 있죠. 과공석에서는 ACM이죠. 그런 다음에 냉각제 담금, 적당한 냉각제, 주로 이제 순냉이나 윤냉을 해주는 게 이제 담금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화시키기 위해서 냉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핵생성을 촉진시키고 조직을 미세화시키는 이런 처리를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담금질 뒤에 너무 단단해서 얘가 취약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면 취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담금질에 의한 응력을 제거하고 인성을 부여해서 내가 쓰기 좋은 그런 재료로 밥 먹을 때도 뜸들인다고 하죠. 그래서 뜨임,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템퍼링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담금질이랑 템퍼링은 세트로 다닙니다. 그래서 QT 열처리라고 합니다. QT 열처리, 퀸칭, 템퍼링 열처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퀸칭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계열의 열처리 회사들은 이제 템퍼링을 더 중요시합니다. 오히려 퀸칭을 템퍼링을 하기 위한 전처리다라고 할 정도로 퀸칭이 중요한 공정인 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퀸칭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 이제 템퍼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리 목적이 아닌 것은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노멀라이징이죠. 노멀라이징. 내식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경도 또는 인장력 증가하기 위해서, 경도 또는 인장력, 이것도 맞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퀸칭이죠. 퀸칭. 그리고 조직을 조대하고 방향성을 크게 하게 조대화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조대하면 더 기계적 성질이 떨어지죠. 안 좋아지죠. 기계적 성질 악화시키고, 방향성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이 일정한 방향을 다 갖고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깨지기 쉽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제거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재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좀 정답에서 거리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열과 냉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과 냉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별이 3개,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가열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열 온도에 따라서 변태점 이상이냐 이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기가 3개나 4개임은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 중에서도 이 뜨임 혼자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죠. 변태점 이하에서 가열하는 거는 유일하게 뜨임 처리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심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태점 이상에서 하는 것은 어닐링, 노멀라이징, 퀸칭, 일부러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변태점 이하는 템퍼링, 뜨임 하나만이 이제 변태점 이하에서 가열 온도를 갖는 열 처리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서서히 승온하는 열전도도 낮은 재료는 서서히 승온을 하고요. 또 고주파 담금질이랑 화염 담금질, 얘네들의 특징은 급속 가열이죠. 그래서 좀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열처리 가공 시간이 빠른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서서히 승온하는 재료가 있고 급속 가열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 시간은 재료의 종류 및 질량에 따라서 달리 계산되죠. 그래서 유지 시간은 내가 만약에 이게 경화능이 아주 좋은 재료다, 쉽게 경화된다 할 때는 유지 시간을 좀 적게 줄 필요가 있고요. 얘는 쉽게 경화되지 않아, 온도도 잘 안 오르고 속된 말로 열발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오래 유지시켜서 충분히 가열이 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열 방법에 따라서 가열 온도, 속도, 유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다른 공정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냉각 방법. 냉각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열처리의 3요소 아까 가열, 유지, 냉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냉각 방법에 의해서 많은 게 좌우합니다. 특히 냉각 방법은 굉장히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요. 캔칭에 있어서는 냉각 방법 급냉해줘야 되죠. 캔칭 할 때 급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성장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멀렁멀렁한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도 아니고 어설픈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냉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경도를 맞춰내기 위해서 담금질은 급냉을 해야 되죠. 급냉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냉각의 3단계 좀 이따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증기막, 비등, 대류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나는 찬물에 넣어서 역할 끝났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증기막이 막 형성되면서 냉각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처리 기능사 실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료에 넣고 열심히 흔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교반을 해야 할 필요가, 물을 돌리던가 치료를 돌리던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좀 정적인 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시료를 돌려서 증기막을 깨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노멀라이징이 있습니다. 얘는 공냉이죠. 표준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공냉을 주로 해줍니다. 그리고 어닐링, 다음으로 어닐링은 이제 내가 멀렁멀렁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게 이제 어닐링이죠. 이제 어닐링은 논냉을 합니다. 논냉. 논내에서 냉각해서 충분히 조직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풀림의 어닐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템퍼링은 어떤 온도? 맞습니다. 변태점 온도 이하에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냉각은 공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순냉도 많이 합니다. 순냉이죠. 순냉. 자, 냉각 방법은 임계구역이랑 위험구역이란 게 있어요. 위험구역은
MS 마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나는 MS 점 이하의 온도를 이제 그 위험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마텐사이트 변태하면서 굉장히 당금질 취성, 당금질 균열 이런 것들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좀 천천히 냉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위험구역에서는 내가 이때 필요한 재료적 성질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해서 퀸칭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빨리 해서 노멀라이징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천천히 해서 어닐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하게 하냐, 연하게 하냐, 표준화하냐, 이게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임계구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래 있습니다. 냉각 온도 구역은 임계구역이란 게 있다. 임계구역이란 게 뭐냐? 열처리 온도부터 화색이 없어지는 550도씨까지를 임계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재료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빠르게 하면 여릉력이 최대로 돼서 경화가 되는 것이고, 이때 느리게 하면은 여릉력이 작아서 경화가 되지 않는다. 뭐 더 느리게 하면 연화도 되고, 위험구역은 250도 이하 MS 온도 이하의 온도 범위인데요. 당금질에 필요한 온도에 냉각을 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왜 위험하냐, 뭐가 위험하냐, 당금질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 MS가 일단 거기까지 무사히 들어왔으면은 마르텐사이트 되는 거는 자명한 겁니다. 분명히 마르텐사이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서는 더 빨리 냉각을 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빨리 하다가 당금질 균형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구역은 상대적으로 좀 온전한 안전한 그런 속도로 냉각을 하죠. 또 냉각 방법에는 3형식이 있습니다. 또 3개네요. 3개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하냐? 문제 내기 쉬우니까. 냉각 방법의 3형식은 연속 냉각, 그냥 냉각 속도의 변화 없이 그냥 쭉 냉각해 주는 거. 그래서 느리게 하면 풀림, 중간 노멀라이징, 빠르게 하면 당금질, 이렇게 하는 게 연속 냉각이고요. 또 2단 냉각, 굳이 2단 냉각 왜 해주냐? AR-라고 하는 임계구역과 AR-라고 하는 위험구역이 있기 때문에, 임계구역에서는 내 입맛에 맞게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이렇게 결정해주고, 위험구역 가서 위험하니까 천천히 하자 하고 냉각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이러한 이제 속도가 변하는 냉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2단 냉각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소서멀이라고 하는 항온 냉각이란 게 있어요. 항온 냉각. 또 그거에 대한 이제 항온 냉각의 대표적인 것은 항온 불림, 항온 뜨임 뭐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굳이 항온으로 왜 냉각을 하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뭐 CCT 커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TTT죠. CCT가 아니라 S곡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항온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냉각을 하다 어떠한 일반 온도로 해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게 이제 항온 냉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이 영역에서 유지시켜줬더니 굉장히 좋은 조직이 나왔다, 내가 원하는 성질이 반영이 됐다, 이런 목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항온 냉각, 등온 냉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AR 임계 냉각 속도 위에서 좀 머물러 주는 거, 항온 풀림이나 오스 어닐링의 방법이 있고요. AR-와 AR-이 사이, CCT로 치면은 이렇게 TTT로 치면 이 노우즈 사이의 이 아래 부분에서 항온을 시켜주는 게 항온 당금질, 오스템퍼링, 베이나이트 당금질, 이 이제 요런 요 사이 영역에서 항온을 하는 거고요. 또 MS 마텐타이 스타트랑 MF 사이에서 해주는 항온 처리해주는 마템퍼, 항온 당금질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항온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 방법에서는 크게 연속 냉각, 2단 냉각, 항온 냉각,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 탄소 간의 냉각 가열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 3, 4 네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노중에서 냉각을 했을 때, 2번은 공기중, 3번 기름중, 4번 수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냐? 온도의 올림에 따라서 길이의 변화는, 뭐 온도가 올라가니까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늘어나죠. 근데 냉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천천히 냉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열에 의해서 늘어났던 길이가 냉각을 하면, 천천히 냉각을 하면 그 길이가 그대로 돌아와요.
하지만 공기 중에서 냉각을 노중에서 냉각하면 거의 그대로 오지만 공기 중에서 오면은 그 차이가 한 요 정도 발생하고 결국은 얘도 어느 정도 저온에서 맞춰집니다. 하지만 기름등 냉각하면 너무 급격하게 나기 때문에 더 짧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수중에서는 더 극심하게 가열대와 냉각대의 길이의 변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르텐사이트라는 거는 이제 급냉을 할 때 나오는 조직이죠. MS랑 MF를 지날 때 나오는 조직인데, 이제 빠른 냉각 속도로 인해 펄라이트, 원래는 출발은 펄라이트였던 거예요. 이게 생성되지 못하고 그냥 마르텐사이트로 되면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적 변화, 부피, 팽창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르텐사이트가 BCT 구조입니다. BCT.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보다는 조금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6번 냉각제와 냉각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금질할 때 사용하는 냉각제를 냉각액 또는 담금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마찬가지죠. 내가 물을 쓰냐, 기름을 쓰냐, 또 물 중에서도 따뜻한 물을 쓰냐, 차가운 물을 쓰냐, 기름 중에서도 따뜻한 기름을 쓰냐, 차가운 기름을 쓰냐. 근데 이 기름은 따뜻하고 차가움보다는 점도라고 하죠. 점도. 묽은 기름을 쓰냐,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은 기름을 쓰냐, 또 끈적끈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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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쓰냐, 유동성이 안 좋은 기름을 쓰냐에 따라서도 냉각제와 냉각능이 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틀린지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참고적으로 이제 점도에 따라서도 냉각 능력이 틀리고요. 점도가 낮을수록 기화율이 낮고 냉각 능력이 크게 되죠. 그리고 냉각제 냉각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 4번 항목 잘 봐주십시오. 냉각 속도는 그 열전도, 비열, 기화열이 크고 끓는 점까지 높을수록 크며, 그러니까 열전도, 비열, 기화열, 끓는 점은 얘는 높을수록 냉각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두 녀석 점도 휘발성은 낮아야 됩니다. 점도 휘발성은. 점도 휘발성이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도 끈적끈적해. 점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하죠. 그러면은 열 처리 하는 그 시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얘가 냉각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데펴진 끈적끈적한 기름이 바로 뒤로 또 빠져줘야지 차가운 기름이 또 닿아서 냉각을 계속 연속적으로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끈적끈적해. 냉각 잘 안 되겠죠. 계속 맑은 기름이 순환을 하면서 해줘야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휘발성, 막 냉각제가 막 잘 날아가면 휘발이 될 때 뭐가 생겨요? 기체가 생기죠. 그럼 순간적으로 거기에 기포가 생겨서 냉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랑 휘발성, 얘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점도, 휘발성은 냉각능에 낮을수록 좋다. 나머지 열처리, 비열, 기화열, 끓는 점은 높을수록 좋다 라는 거, 냉각제와 냉각능에서는 그 문제가 제일 어렵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점도, 휘발성만 기억하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점. 자, 냉각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이제 변형이나 균열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성분이나 모양에 따라서 적당한 냉각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값도 싸야겠죠. 경제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줘서 변질이 안 되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냉각제가 많이 쓰입니다. 냉각제와 냉각능 해가지고 표로 정리해 놨는데, 요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기가 제일 느리겠죠. 제일 빠른 것은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제일 빠르죠. 냉각 속도가. 하지만 좀 너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균열이나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 냉각제 자체가 굉장히 유해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NaOH가 제일 빠르지만 뭐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10% 식염수가
쉽게 말해서 소금물이죠. 소금물이 물보다는 빠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있는데, 비눗물은 물보다 조금 느리죠. 예. 비눗물은 물보다 고온에서는 좀 느린데, 저온에서는 좀 빠른 경향을 띠고 있죠. 예? 좀 특이하죠.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 인상당금질 작업 방법 AR 다시 구역에서는, 이게 여기까지 무슨 구역이라고 했죠? 임계죠, 임계. 인상당금질이란 거, 다른 말로 타임 캔칭, 시간 당금질이라고 하는데, 인상, 뭐를 들어 올리는 게 인상이잖아요. 예? 당금질을 하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언제 들어 올려? AR 다시 구역, 위험 구역에서 들어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구역에서는 어떤 냉각해야 돼요? 들어 올려서 선행을 해줘야 되고, 임계 구역, 내가 이 안에서 결정을 짓는 거야. 그때는 충분하게 급냉을 통해서 경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급냉을, AR 다시에선 급냉을 하고 AR 다시에선 선행을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방법 중 냉각 속도가 가장 늦은 거, 연화시키는 거 뭐죠? 플림이죠. 어닐링이죠. 가장 늦은 거. 자, 냉각제의 냉각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두 개만 기억하라고 했죠. 두 개 뭐였어요? 점도, 휘발성. 나머지는 다 큰 게 좋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이거 기억하고 봅시다. 점도가 높을수록 좋다. 바로 나오죠. 점도가 높으면 안 되죠. 열전도도 클수록 냉각 속도, 휘발성 아니니까 맞죠. 휘발성은 커야 된댔어요. 점도 휘발성만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와열 낮고 끓는 점이 낮죠. 아닙니다. 둘 다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 점도 휘발성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죠. 열전도도 클수록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열처리 개요 중에서 열처리 종류 및 방법, 그리고 가열과 냉각, 가열과 냉각 중에서는 가열 방법, 냉각 방법, 그리고 냉각제와 냉각능까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강의가 많이 길어지니까 다음 이제 변태 중에서도 마르텐사이트 변태, 향온 변태, 연속 냉각 변태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